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불법 행위와 위증이 여러 드러났다며 공세를 올렸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내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김영호 통일부 장관처럼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다음 날이 아닌 2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YTN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YTN 우장균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당시 학폭 상황을 증언했던 교사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다며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학폭은 명확한 진실이고 또 과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학생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학교 폭력 사안을 언론에서 증언했던 아들의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당시 1학년 담임교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6월 이동관 후보자가 낸 학폭 관련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하고 화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을 상담한 저는 존재 이유가 없죠. 학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모두 다 좋다. 그거 뭐 다 그 애들이 그냥 감정 싸움으로 하는 거다.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도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전학을 앞두고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 후보자 아들의 잦은 지각을 지적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우자님은 생기부에 관련해서 전화를 한 부분은 제가 인생의 기억 속의 팩트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이 후보자 측에 전화를 해 학폭 사안 처리와 관련해 사과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왜 학폭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 아들의 전학 과정은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특보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학교 공동체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자신이 말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사퇴할 용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예. 해명할 기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담임교사는 청문회에서 언급된 진실 공방에 대해선 조사해보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쓴 진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부분, 책상에 머리를 300차례 이상 박게 했다는 가혹행위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 상당히 왜곡, 과장된 그 팩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당시 가해자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서명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면서도 그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며 최근 낸 입장문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 피해 학생 3명에 대해선 비슷한 입장일 거라면서도 그들과도 화해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금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아들의 전학을 미뤄달라고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 압력을 가할 처지가 아니었다면서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쨌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그 처신에 대해서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에게 전화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압력으로 비춰졌을 거라며 부모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방송장악 이동관은 당장 사퇴하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내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이력을 봤을 때 청문회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원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뿐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조금만 남았더라면 이동관이 지금 있을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이 후보자를 언론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고도 이제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폭위원장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장악의 노하우, 그것만큼은 이동관을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세운 것 아닙니까? 방송장악 문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참여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은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난 6월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이동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YTN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보고했던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는 게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통상적 업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며 스핀 닥터라는 용어를 강조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 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스핀 닥터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사건이 설명되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관리했냐는 질문에도 역시 스핀 닥터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하게 그 우호적 보도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을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후보자는 대통령 격려 전화 문건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기자를 연결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그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문건을 가지고 이런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선 여당 소속 과방위원장까지 함께 엄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